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AI 주권 시대가 시작됐다. 서울의 소리 AI 방송입니다. 바야흐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 성장 주요 키워드로 삼은 것이 바로 AI 아닙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들도 AI를 잘 알아야 이재명 대통령 정책도 잘 이해하고 동시에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AI 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AI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민 AI 전문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해체행동을 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가 AI를 공부하면서 AI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돈을 번다고? 네네.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AI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좀 서울의 소리가 요즘 상당히 재정이 좀 안 좋은데 AI로 돈 버는 방법을 나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AI 박사가 되신다고 또 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AI를 같이 좀 배우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하면서 개개인이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제 좀 기여를 했고요. 특별보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AI를 연구하면서 AI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먹고 사는 부분은 방송 끝나면 좀 가르쳐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처럼 오랫동안 광장에서 투쟁만 했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설명하고 핵심만 꼭 집어서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AI를 컴퓨터, 인터넷을 하게 되면 계속 AI를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하는지 오늘부터 좀 배워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소리 초심님을 제가 좀 아시게 된 거는 이제 1년, 한 2년 정도 됐는데 서울의 소리가 가장 먼저 안티 이명박 카페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가장 좀 뭔가 사회 진보 활동을 하셨던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좀 세상의 진보에 좀 기여하는데 좀 활동을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나 민주적인 그런 시민들이 좀 AI를 활용해서 내가 좀 더 또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도움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제일 갑갑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짜 뉴스 가짜 영상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70 넘은 노인들은 진짜인 줄 아는데 이걸 AI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있는지 저도 배워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 최근 AI 주요 이슈부터 다뤄볼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AI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화면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Department of Wa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모든 언론에서 이제 전쟁부라고 이제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1년 전에 이렇게 바꿨고요.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또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를 납치해서 이제 사실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는 이란에 침공해서 이런 지도자를 죽인 겁니다. 근데 바야흐로 전쟁을 이제 한 건데요. 이 전쟁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불법 전쟁을 저지른 건데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고요. 동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헌법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의 지도자, 그쵸? 지도자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은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란 지도자를 바로 이렇게 죽일 수 있었냐? 어떻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냐?
그거는 바로 AI와 빅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기술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AI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 그러면 그게 AI는 정확히 네. 어떤 그 군인이나 네. 이런 관련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이제 네. 전쟁이 나자마자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AI를 썼는데도 그런 그 학생들을 죽게 만든 건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AI의 또 문제점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란의 남부에 있는 미나브라는 시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학교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요. 사실은 이란에 있는 그런 군사기지랑 약 600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AI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미국의 이 AI 시스템이 뭐냐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 팔란티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뭐냐면 지상이나 공중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다 모으고 위성 자료 같은 걸 다 모아서 딱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식별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이 실패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게 이번에 여초등학교를 폭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깝죠. 600m면 네, 그래도 네, 뭐 바로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네. 그 잘못 네. 우폭을 해서 네.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죠. 네, 우폭을 네, 네. 해서 어린 학생들이 죽게 됐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 중에 엔드로픽이라고 낯선 이름인데 네. 이걸 미국 정부가 써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라는 이 회사는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팔란티어가 고용한 회사가 엔트로픽인 겁니다. 자, 팔란티어는 미 CIA가 만든 이런 기업입니다. 미국 CIA가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여기가 핵심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이 생성형 AI,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제휴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가 엔트로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엔트로픽은 클로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들어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 클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엔트로픽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픈 AI라고 해서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에서 이 오픈 AI가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온 과학자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픽에서 이 팔란티어랑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엔트로픽이 뭘 주장을 했냐면은 사람을 학살하는 데 돈을 쓰고 있지 않다. 특히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에 우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전쟁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 엔트로픽 기술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엔트로픽이 주장한 것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미국 전쟁부가 오히려 이 엔트로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엔드로픽이라는 회사가 이 AI 기술을 네. 전쟁으로 어떤 학살로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미국 국방부 측에서 이 네. 엔드로픽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을 주려고 제재를 하고 그렇다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이 민주주의 맞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미국을 민주주의 선상에 놓고 네. 이해를 하려면 안 되잖아. 제국주의지.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네. 마음이 안 들면 네. 그냥 침략하고 네. 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또 네. 그런 어떤 압박과 네. 침략을 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그 엔드로픽 네. 그 쓰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엔드로픽을
못 쓰면 네. 미국 국방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그걸 쓰려고 하나요? 초반에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이 초반에 구글이 거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 미국 전쟁부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말고 사실은 이제 그 구글의 기술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초반에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다가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이 AI 기술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쓸까 하다가 엔트로픽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엔트로픽을 썼는데 엔트로픽에서 또 반대를 하니까 이제 미국 전쟁부에서는 이 엔트로픽을 강하게 제재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엔트로픽 기술이 너무나 소중하다. 미국 전쟁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엔트로픽이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엔트로픽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이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 전범이라는 부분에서 이 과학자들도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스타트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엔드로큐 때문에 여학생들이 죽었다. 네. 근데 AI가 기술이 정밀하면 네. 그 여학생이 있는 그런 잘못된 네. 그런 폭격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거는 뭐 인간의 오류지 AI 오류는 아니다고 봅니까? AI의 오류죠. 이것도 AI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이나 이 팔란티어, 이제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이 이 기업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이 AI를 사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이제 사실 AI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용하는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결국 과학 기술이 사람을 죽인다. 네. 그거는 뭐 그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는 것도 과학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죽이는 기술도 발전해 가지고 네. 지금은 지난번 그 베네수엘라 네. 미국이 이제 네. 그 체포하러 갔을 때 네. 그 저항도 못하게 무슨 신무기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팔란티어가 개입을 한 거거든요. 이 팔란티어라는 군사 기업이 우크라이나 때 제일 처음에 전쟁에서 실전으로 해서 전쟁에서 이 AI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드론과 AI를 위성 정보와 같이. 근데 그것을 다음으로 이제 전쟁에서 써먹은 데가 베네수엘라였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요. 네.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사람 죽이는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구글이 더 이상 이 기술을 미국 전쟁부에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기술,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과학의 성과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 퀴리 있지 않습니까? 퀴리 부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퀴리 부인 같은 경우가 방사능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를 이제 기림에서 폴로늄이라는 그런 원소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끝내는 이런 라듐이나 폴로늄 같은 이런 방사능을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들은 발견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오펜하이머나 많은 과학자들이 기여를 해서 결국은 이 핵무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결국 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나중에 전쟁 이후에는 반전 운동가들이 다 됐거든요. 자신들이 쓴 무기가 사람들을 많이 고통 속에 몰아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반전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AI를 발전을 시키면서 중요하게 바라볼 거는 이 정치가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AI가 어떤 인류의 어떤 네. 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AI가 오히려 인류를 멸망케 하는 결과가 올 거라는 네. 이런 예측도 있어서 네. AI를 현재 쓰고 있는 저도 네. AI가 어느 선까지 인간을 그 지배할 건지까지 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맞습니다. 뉴스는 뭔가요? 네, 다음은 전쟁에서 AI가 쓰인다는 슬픈 소식과 동시에 AI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이런 뉴스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AI 에이전트. 네, 맞습니다. 도와준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말이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뭐 요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AI 그 챗 GPT 써보시면은 거기에 이거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고 사진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이제 비서처럼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서울예술이 초심이 네. 뭐 하는 사람이냐 네. 그 정도 정보가 아니라 네. 관련해서 뭐 시도 지어주고 네. 뭐 글도 써주고 네. 기사도 써주고 네. 또 방송 대본 2시간짜리 대충 네. 질문지를 몇 개 넣고 이걸 방송 대본을 써달라면 네. 질문 답변까지 써서 2시간 분량을 쓰는데 네.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금방 써주더라고요. 그렇죠. 몇 초 그렇죠. 만에. 네. 그리고 지금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육체 노동 또 로봇들이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정신으로 하는 어떤 그런 노동까지도 전부 다 대신하고 있어서 네. 편리하긴 한데 네. 지금 그 알아서 해주는 네. 이런 AI 활용법을 결국 우리가 알아야 이 튀부하지 않고 네. 이 사회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열심히 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은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AI에 뭔가 활용을 하려면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단계에 왔냐면은 AI들이 알아서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활용을 해서 뭔가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AI 비서, AI 에이전트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AI 비서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네. AI 비서 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나도 AI 비서를 좀 몇 명 두고 싶은데 좀 네,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라든가 뭔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면은 그 작업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파일 정리라든가 파일 제작이라든가 그 심지어는 이제 사용자의 명령 없이 주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한다든가 특히 이제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스스로 예약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내용을 읽고 알아서 사이트까지 가입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야흐로 비서가 원래 하던 일을 이제는 컴퓨터가 이 AI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지금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제 대부분 특히나 그 AI를 처음 네. 접하는 네. 이런 분들은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 AI가 컴퓨터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준다는데 나도 우리 내 컴퓨터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서 네. 딱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좀 나도 배울 일인데 네. 뭐 그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올리면 알아서 쇼츠도 만들어주고 일정 관리도 다 해주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영상 하나 올리고 이걸로 쇼츠 5개 뽑아달라. 네. 그럼 딱 알아서 뽑아주나요? 그렇죠. 지금 그런 세상이- 그거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네,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영상을 딱 넣으면요. 네. 쇼츠를 알아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거 나도 좀 네, 네. 오늘 가서 당장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이때 그 프로그램 그 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서울의 소리까지는 좀 하기는 이제 제 이게 좀 스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김혜민 TV에서 자체적으로 좀 스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상을 쇼츠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클로라는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AI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파일 정리라든가 보고서 생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김혜민 TV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일 정리 등등 이건 어떤 사물을 보는 분들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AI를 쓰는
일반적인 네. 사람들 이 네. 사람들도 지금 뭐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어떤 교육 방송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핸드폰에서 AI를 활용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렇게 AI가 비서도 해주고 뭐 다 로봇이 공장도 운영해주고 이제 전쟁도 AI가 다 하고 네. 무인기가 전쟁도 하고 그러면 이 인간은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일자리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네. 좋은 일자리를 이제 국가가 좀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좀 하면서 제가 그런 정책도 내긴 했는데요. 오히려 AI가 등장한 후에 일이 더 늘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을 활용해서 더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용을 하는 경향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더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업무가 늘었다라는, 업무 시간이 더 늘었다라는 기사도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마냥 막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좋은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져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별개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의 소리가 10개 쇼츠를 뽑을 때 100개를 뽑는 세상을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10개 뽑을 때 100개를 뽑으면 네. 우리 편집부가 필요 없잖아요. 쇼츠가 해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쇼츠를 네. 만들면 네. 또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AI도 그렇죠. 거짓말 잘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AI가 거짓말하고 자꾸 명칭도 틀리면 얘 똑바로 안 해. 그러면 AI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과도 하는데 네, 네, 네. 그 AI가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데 대한 이런 검토도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서울의 소리 직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그 막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AI가 만든 영상을 보고 평가하고 수정할 걸 지시하고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라는 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를 좀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할루시네이션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AI의 원리를 제가 추후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이 AI 할루시네이션은 AI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AI 에이전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A라는 파일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AI가 B 파일을 지워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또는 쇼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쇼츠의 방향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럼 그것도 역시 가짜 뉴스를 쇼츠로 그쵸? 만들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 네, 예. 이 할루시네이션이 뭔가 이 망령, 유령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 초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관리 감독 매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이 AI의 어떤 능력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고 네.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네. 현재 세계 정세를 좀 알려달라면 즉각 알려주는 이런 네. 상황인데 네. 그걸 지금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된다. 네. 오류가 많다. 네. AI가 나도 내가 아는 내용의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서 기사를 쓸 때는 네. 명칭도 틀리고 막 시일도 틀려서 네.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만약 그걸 모른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게 바로 가짜 뉴스가 되고 네. 잘못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런 오류를 네. 현대 인간이 이걸 다 감시를 하고 바로 네.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가능해요? 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본질적으로 AI를 쓰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하려면 차라리 직접 네. 인간이 하면 되지.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일량이 너무 많아서.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근데 AI를 사실 쓰는 이유는 또 일을 또 단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왜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냐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현재 AI는 확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1 더하기 1 하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2라고 그러겠죠. 네, 그게 계산을 해서 그럴까요?
모르고 일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사람은 1 더하기 1은 네. 계산을 해서 네. 어릴 때 배웠던 수학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일하는데 네. AI는 그렇군요. 많은 네.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그러면 AI는 네. 3으로 알겠네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겁니다. AI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넣고 어떻게 많이 넣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AI를 학습시킨다고 근데 표현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AI를 맨 처음 접할 때 네. 여러 가지 챗GPT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네. 이걸 딱 심어주고 AI를 시작하면 AI가 독도는 한국 땅으로 알아듣고 많은 네. 사람이 한국 땅이라니까. 네. 미국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면 한국 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많이 AI 쓸 때마다 한번 첫 구절에 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네. AI한테 인식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좋은 아이디어죠.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어요, 나 말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I를 학습시킬 때 올바른 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AI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시정을 하는 그런 팀이 또 꾸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게 너무 많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딸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네. AI한테 주지시키면 네. AI는 일본 땅으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오늘 그렇게 나 된 처음 겁니다. 알았네.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네. AI는 예. 많이 얘기하는 게 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 현직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직함을 많이 대거든. 네. 현직은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그러면 뭐 네. 그런 현직을 얘기 안 하잖아. 과거 네. 직위도 많이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 부분도 좀 되게 큰 건데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추론인데 저는 이 구구 세력들이 AI를 활용해서 댓글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댓글 부대들을 계속 생산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드는. 있지 않을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네. 우리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 기자가 네. 댓글 작업들 AI로 많이 한다. 네. 이미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도 했고 네. 지금 뭐 댓글들을 네. 이게 AI냐 아니냐 이건 걸러낼 수 있는 건가요?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댓글을 AI가 썼냐 안 썼냐는 사실 아이디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댓글을 쓸 때 1아이디당 1댓글을 그러니까는 아이디 하나당 이제 댓글을 쭉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개인인데 내가 아이디를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디를 추론을 해서 어떤 아이디들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추론은 가능한데 이게 진짜 AI가 썼나? 이 사람이 쓴 건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AI가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제 다 아이디를 자주 쓰잖아요. 네, 네, 그 네.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모방해서 네. 가짜 댓글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나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만들어 네. 달라고 해볼까요? 네, AI 에이전트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자동 댓글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AI가 네. 나쁜 일 시키면 계속 나쁜 일만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그렇죠. 쪽으로 쓰면 좋지만 네. 나쁜 쪽으로 쓰면 전쟁을 해서 사람을 네. 살상하는 네. 이런 거나 네. 가짜 댓글을 쓰고 가짜 영상을 만들고 요즘에 지금 틱톡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 전부 AI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들만 주로 나오는데 네. 인간들의 어떤 인간성이 좀 사라지는 네. 이런 삭막한 세상에 AI 때문에 올 것 같아서 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 제목을 AI 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AI의 주인은 시민이 되고 AI 주인은 국민이 돼서 이 AI들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부분들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들이 문제 제기해서 그걸 바꿔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세 번째 AI 뉴스 어떤 것인가요?
네, 세 번째는요. 최근 교육감 선거가 대단히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AI 교육이 모두 다 공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미 고등학생 절반이 AI를 쓰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면 절반인데요. 절반이 공부에 주 1회 이상 AI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교육감 후보들이 AI 교육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면은 유의 깊게 보면 주 1, 2회 이상이 이미 25%, 45%, 그러니까 25%,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 4분의 1의 학생들이 이미 주 1, 2회 이상은 AI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공부에 AI를 활용하는 이 사람들의, 이 학생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개념 이해할 때 AI를 활용한다라는 게 한 절반 가까이 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학생들도 AI를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네. 어떤 교수가 무슨 반성문을 써오라니까 AI한테 써서 다 똑같은 이런 반성문을 써온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네. 내가 학생이라도 AI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어떤 정보를 알 때 네. 그걸 일일이 그전에는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서 알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AI가 몇 초 만에 다 알려주는데 네. 거기를 안 쓰는 학생이 없을 거다. 우리 같이 나 같은 노인도 AI를 지금 의존해서 네. 나는 AI 쓴 지가 지금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한 넉 달 정도 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계속 그렇게 쓰면서 어떤 그 작업 능력이 굉장히 네. 향상되고 AI로 영상도 만들고 네. 기사도 쓰고 뭐 등등 뭐 방송 대본도 쓰고 이렇게 네. 하면서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학생들이 AI를 쓴다. 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까 했던 개념 원리를 이제 습득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좀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수행평가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같은 거를 써서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AI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교사들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쵸? AI가 썼는지. 그걸 학생이 썼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평가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이미 AI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수행평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AI를 활용을 했다면은 이 AI를 활용했다는 거를 써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근데 네. 교실에서는 AI를 못 쓰게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숙제를 내줘서 그쵸. 집에 가서 어떤 그 논문을 쓴다거나 네네네. 이러는 걸 할 때는 AI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다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AI가 그런 어떤 작업들, 논문 작업들을 해주는데 네. 이게 과연 내가 궁금한 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냐 아니냐. 네. 뭐 저 학교에서 AI 쓰지 말고 이거 해와라 이렇게 이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는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도 사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뭐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평가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집에서 해오는 수행평가가 의미가 없는 세상이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교육이 굉장히 AI 교육 여기 그 교육감 후보들 네. 와서 다 얘기했는데 네. AI 교육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네. AI 교육에 전면 의존하면 네. 인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네. 최소한 AI를 절제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AI 전문가께서는? 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 중에 오히려 AI가 인간의 지능, 학생의 지능을 감퇴시킨다는 결과가 당연히 감퇴이 되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최근에 나온 이 디지털 교육 전망 2026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이제 터키죠. 중국, 미국 등지에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수학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학생들, 교과서만 본 학생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교과서만 본 학생들보다 AI를 활용해서 공부한 학생들의 수준이 더 떨어졌다. 그럼 그런 당연히 왜 그러냐?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에 네.
그 핸드폰 없었잖아요. 90년대 네, 네, 말까지 2000년 네. 초까지 네네. 핸드폰 없을 때는 나도 전화번호를 한 20개, 30개를 외우고 네. 또 못 외우는 건 수첩에 적어가지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나온 뒤로는 자기 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저하된 거잖아. 네, AI로 맞습니다. 공부한 학생과 어떤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의 능력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거라고 봐요. AI로 그 교육을 하는 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 그냥 질문만 던지면 AI가 답변을 다 해주니까 네, 네, 네. 생각을 이유가 없잖아. 네, 네.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어떤 그 저하되잖아요. 네. 근데 교과서로 하는 학생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어떤 심화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 초, 중, 고등학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너 생각하고 말하니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역할인데 자칫 AI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이 게으르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AI를 교육에 도입할 때는 이 생각하는 인간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네. 2시간에 쓸 기사를 네. 20분, 30분 만에 쓰니까 게으러진 거 아니에요? 게으러지죠? 네. 그건 당연하고, 네. 그걸 뭐, 게을러질 거다는 네. 예측이 아니라 당연시 되고, 핸드폰 네. 나왔을 때와 핸드폰이 나온 후에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기억력이 얼마나 감퇴됐는데요. 얘는 네. 그보다 10배, 20배 더 감퇴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3살만 되면 핸드폰 들고 살잖아요. 네. 이제 글씨 읽을 줄 알면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네. 엄마가 1 더하기 1은 얼마냐? 그럼 AI한테 물어봐서 네. 2 딱 나오잖아. 생각 네. 안 하고. 네. 이런 부분에 그 우려가 지금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우려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는 음성 인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 바로 2라고 대답을 하면 본인이 이제 학교에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글을 쓰고 이런 거를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 네. 학생의 지능 감퇴시키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핸드폰을 예로만 봐도.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지금 뭐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SNS, AI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이들이 SNS를 접하면서 노출되는 것들이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만든 나라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AI 같은 경우도 이 학교 과정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고심이 많으신 상황인 걸로 아는데 이 AI를 교육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이 지역 이 시민단체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급작스럽게 도입을 했다가 오히려 학생들의 이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수율이 떨어지는 건 뻔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AI 그러면 뭐 AI 산업으로 이제 뭐 주가도 올라가고 AI가 인간을 폭넓게 살 것 마냥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AI가 사람을 아까 얘기했듯이 게으르게 만들고 AI가 모든 사람들의 노동력을 뺏어가고 AI 때문에 인간이 바보가 되고 IQ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이라는 자체 평준화 돼가지고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지식인, 교수 이런 사람들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의과 대학에 가지 마라. 3년 후면은 그 의과
그 추수를 네. 인간보다 AI가 훨씬 잘할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의사들 절반 이상 AI로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변호사들도 이미 AI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AI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재판장에 갈 때 네. 판결문 쓸 때도 판사도 AI한테 물어봐. 다 쓸 거고 네. 안 쓰면 바보지. 네. 변호사도 어떤 그 변론서 쓸 때 AI한테 물어보면 더 잘 써주는데 네. 제목만 이렇게 딱딱 정해주면 네. 다 쓰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미 AI가 이제 전문 지식인들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있지 전부 않습니까? 지식인은 전부 노동으로 가야 되겠네. 네. 근데 이제 노동도 나중에 이제 다음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피지컬 AI가 로봇이 이미 이제 지금 뭐 조립도 다 하고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간의 삶이 거의 AI로 많이 대체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이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AI는 지금의 AI는 확률로 이제 계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 막기 위해서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AI 주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AI에 들떠 있잖아요. 현재 네. 많은 사람들이 AI 하는데 네. 인간들이 AI한테 네. 뒤통수를 맞는 날이 있을 거다. 네. 그거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네. AI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매우 어려운데 네.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은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첫 방송이라 쉬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노인들이 AI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네. 어디를 AI는 뭐가 좋고 네. 나는 챗GPT가 제일 기사는 잘 써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재미나이 네. 얘는 너무 그냥 아부를 떨어가지고 막 백은종님, 조신님, 응징 하하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라. 중립적으로 써달라 해도 네. 한번 그렇게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렇게 써주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뭐죠? 뭐 무슨 네. 그 하나 있는 거 있죠. 네. 요즘 그래서, 많이 잘 안 써요. 네. 그렇죠. 그건 그런데 네. AI도 네. 정말 재미나이는 내가 질문을 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는 그런 경우가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AI 네.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리 네. 카이스트 출신의 김혜면 대표 같은 AI 전문가, AI로 먹고 사는 분들은 네. 이렇게 어렵게 이 얘기를 해버리면 네.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 알아야 될 기초 상식부터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AI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AI 시작은 내가 시작한 4개월 전. 네. 4개월 전부터 AI 이 얘기는 들었는데 네. AI를 쓰면 이렇게 편리하고 어떤 작업 능률이 오르고 네.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는 4개월 전 나왔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2022년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알파고가 이긴 바둑에서 이세돌. 네, 이세돌을 나왔을 이겼던 때.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실 AI의 시작은 컴퓨터랑 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네. 발견되고 네. 개발 네. 그 컴퓨터와 똑같이 AI가 네.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네, 왜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릴 과학자는 튜링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영화로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이미테이션이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계산 기계. 그러면서 AI라는 아이디어를 이 튜링이라는 이 과학자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암호를 해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같이 만들었고요. 그때 AI를 생각하면서 네 가지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AI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튜링 테스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난 다 어려워요. 네. 예, 뭐 AI는 어떤 게 제일 좋다. 네. 뭘 작업을 할 사람은 뭘 쓰고 네. 뭘 작업. 나는 챗GPT가 제일 기사 쓰기는 좋아서 네. 뭐 무슨 여러 가지 5개인가를 깔아놨는데 네. 주로 쓰는데 지금 뭐 초보자들은 AI를 뭘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줘요.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그 기업의 툴을 이제 홍보해 드리고 싶진 않아서 이제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건 2022년도에 나온 오픈 AI의 챗 GPT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챗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걸 쓰실 때는 가급적 로그인을 하고 쓰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초심님께서 챗 GPT에 나는 응징에 대해서 궁금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초심님은 응징이라는 개념이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재미나이가 나보고는 응징초심이라고 맨날 그러는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하 웃는다고 하하 쓰고. 네,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얼마 전까지 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챗GPT 로그인을 안 하고 공짜로 썼거든요. 네. 그러다 미안하잖아. 그래서 한 달에 13,000원인가 내는 걸 가입을 하고 네. 로그인을 했으니까 이제 챗GPT가 내 정보를 습득을 하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전에는 안 했어요.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네, 습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네.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챗GPT가 이거는 서울에서 이 백은종이 쓰는 거구나. 네. 알고 내 정보를 습득을 하나요? 네, 습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서울의 소리라는 걸로 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오늘 방송 뭘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날에 똑같이 물어봤을 때 이 앞에 찾아놨던 그 기사들에서 연관된 거를 찾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 결국은 확률이잖아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구나. 그럼 그 단어들과 연관된 단어들로 많이 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은 이 AI가 이 문장을 이해해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넣으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가장 많은 확률을 가진 단어가 나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모든 게 확률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볼 건데 오늘 네. 서울의 소리 방송과 기사 뭐뭐 올라왔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아는지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어떤 장사하는 분들도 네.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잘 팔리는 물건은 뭐냐? 그렇죠.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네. 음식은 뭐냐? 네. 어떤 방식이 좋아하냐? 네. 이런 것들 물어보면 지금 뭐 식당 하는 분들 네.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 네. 또 여러 다른 생활용품 파는 분들은 네.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진열을 네. 어느 쪽에 먼저 해야 되냐, 네. 앞쪽에 진열을 해야 되냐, 뒤쪽에 해야 되냐, 네. 진열 방법까지 AI는 전부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그 생각지도 않게 네. 좋은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책에서 나왔던 것이 AI 장바구니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의 대기업이나 마트나 아니면은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상인들 오히려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뭐랄까 매매도 하고 아니면 거래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네. 지금 뭐 쿠팡이 네. 우리 전통시장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진짜 물어봐요. 나와 바로 네.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라.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서로 연대 협력해서 네. 쿠팡과 대응하면은 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 네. 이런 것까지도 AI가 가르쳐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좀 나왔었지만은 AI 장바구니 플랫폼을 좀 국가 차원에서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바구니 플랫폼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나 이런 거대 대기업들이 이 전통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에서 AI 플랫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런 우리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민 AI 전문가께서 네. 지금 얘기한 오늘 결론을 한마디로 내자면 AI의 원리를 이해해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 AI와 결부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AI 원리를 이해해야 네, 어떤 내가 상업에 네. 사업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작업에 도움도 영상 편집도 그렇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와 결부시켜야 된다. 네. 결부시키는 좀 쉬운 방법, 네. 이해하기 쉬운 방법 좀 얘기해 줘요. 어떻게 네. 해야 결부됩니까? 예. 그래서 이 AI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부시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청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네. 그런 AI와 결부시키는 네. 그런 지식을 적어 있는 책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무슨 책이에요? 그 소개 좀 해줘요. 네, 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같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건데요. 네. 이 AI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이 일을 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거냐면은 네.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이 시민들이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싶으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AI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공약이 많이 들어있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광명에서 이제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광명의 모 시장 후보가 벌써 그 AI 미래도시라는 그런 키워드로 해서 벌써 출마를 준비를 해서 이제 보도자료까지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네. 우리 김혜민 AI 전문가가 AI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도 좀 벌게 해줘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일이 다양하게 이제 시민운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주권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재정이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이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송사에 우리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금이 조중동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 이를테면은 채널A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 여기서 문제점 찾아줘. 하면은 탁탁탁 찾아주고 그것이 그걸 어떻게 돈 벌려고 하려 있어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지금 돈 벌고 있지는 않네. 앞으로 벌 계획이라는. 앞으로 벌 계획이고 이제 이 외에도 사실 제가 이제 그 AI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혜민 AI 전문가는 어떤 길거리 투쟁도 잘하고 그 김계리 자유대학 고발도 잘하고 만능이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진짜 AI 전문가로서 또 카이스트 출신으로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뭐 공부하고 있어요? AI 공부하고 있습니까?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한다는데 소개 좀 해줘봐요. 뭐 제가 이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팔란티어라는 이 미국의 CIA가 투자해서 만든 이 군사 기업이죠, 일종의. 이 기업이 쓰고 있는 기법이 온톨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밀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다 공개. 비밀 정보 아니에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너무 많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프처럼 체계화시키는 것이 온톨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팔란티어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정보, 그다음 사람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 뭐 자동차의 움직임, 다양한 정보들을 다 체계화시켜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낸다. 그게 바로 팔란티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쁜데 이제 그런 온톨로지라는 기법을 쓰는 게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온톨로지를 쓰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그런 삶을 개선시키는데
이런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도시에 수많은 공공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공공 데이터들을 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AI를 활용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미 AI까지 아니더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지식 그런 툴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모든 도시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든 이 도시의 결정 사항을 알고 자신들이 직접 투표로 참여를 하고 동시에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 동시에 그렇게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내가 포인트도 얻고 이런 시스템을 저는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매우 시스템 구축에 어려워가지고 언제 그게 구축해가지고 돈을 네. 벌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당장 벌고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아니 AI 정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려고 한다. 네. 이런 이 얘기군요. 아이고 네.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 나는 같이 벌려 했더니 네. 나는 벌 수 없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좀 방송 좀 네. 하이스트 그런 수준의 방송이 아니라 네. ABC 배우는 수준의 AI 방송을 지금 해서 네. 중요한 건 AI의 장점, 네. 단점, 네. AI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어떤 그 이익, 네. 아니면 AI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네. AI한테 어떤 네. 그 인간들이 네. AI를 사용할 때 그런 주의할 점 네. 이런 것들을 꼭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은 뭐예요?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방송을 좀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AI의 주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AI 장바구니 플랫폼부터 해서 물론 제가 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AI 장바구니 플랫폼부터 해서 AI와 경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송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방송하긴 했는데요. 네. AI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AI 관련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그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방송 괜찮았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네. 의외로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인터넷을 활용해서 네. 이 광우병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아고라. 네, 아고라. 아고라가 지금 AI였었어 그 당시에. 그쵸. 네. 가장 먼저 아고라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안티 이명박 카페를 만드시면서 활동을 하셨듯이 가장 모르면 최신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진보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AI의 문외한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셔가지고 이 서울의 소리가 다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다음 방송 네. 그게 소개하신 거예요? 네, 소개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AI 주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뭐 당장 접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AI가 전쟁을 하는 시대에 올 것이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AI가 수많은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의 주인은 시민이 돼야 되고 AI의 주인은 국민이 돼야 되고 AI의 주인이 인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 서울의 소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AI 시대에 좀 정확한 역사 정보, 역사 교육을 좀 AI가 네.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윤어게인 세력들,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뭐 윤석열 다시 불러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AI가 그건 아니야. 윤석열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지금 내란 초기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충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네. 얘기를 하면 AI가 그건 아니야. 대한민국 역사는 이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AI도 좀 생겨나면 좋겠다는데 네. 좀 우리 김혜민 AI 전문가가 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네. 한번 만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네. 하는데 AI가 좀 획기적인 네. 어떤 그런 방안을 네. 도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네. 나는 그게 제일 AI한테 네. 바라는 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뭐 시청자들이 호응이 좋으면 다음 방송 또 하고 호응이 나쁘면 1위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